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장애아동 발달재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발달재활대학원 유튜브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장애아동 발달재활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달의 원리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발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교육자다, 내가 무슨 놀이치료사다, 언어치료사다, 음악치료사다, 미술치료사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비장애 아동들, 그러니까 일반 아동들의 발달의 특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전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저도 이제 두 아이를 성인까지 키워봤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쭉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발달 과정을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아이들이 뭐 22살이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이제 성인이 돼서도 아직 미성숙된 부분들이 또 성숙되게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뭐 저도 제가 되돌아보면은 지금도 발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지금도 제가 발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깨닫게 되고 모난 부분을 다듬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그래서 뭐 공자께서 50이면 지천명이다. 예, 뭐 하늘의 뜻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0이면 불혹이다. 예, 이게 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발달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아기 때 아이들이 발달이 되는데 이 발달 특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아이를 키워보고 그 아이를 관찰하다 보면은 아이가 어떻게 발달돼 나가는지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가 반짝반짝 짝짝꿍 뭐 만세 이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 저 갓 태어난 아이들이 그냥 엄마 그 양수를 묻힌 엄마 모유를 묻힌 그러한 거즈를 갖다 대면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또 눈 맞춤도 이렇게 하고 까꿍하면 웃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발달돼 나가면서 이제 발달돼 나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도 움직일 수가 이렇게 있게 돼. 반짝반짝, 예? 잼잼, 곤지곤지, 예?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도리도리, 도리도리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과 뇌와 이 신체가 연결되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신 내 신체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MBPA 과학을 창안하고 정말 기가 막혔던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MBPA 과학을 창안하고 제가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네, 신지식인 상을 받았어요. 신지식인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고 그리고 우수 신지식인으로 또 선정이 돼가지고 그러한 그 인정을 받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신지식인들이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결국에는 진짜 그 법정에서도 너 네 학문, 네 그 논리를 접어라.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그 당대도 보면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손을 잡고 진짜 지식 그리고 진리 또는 섭리를 과학적으로 밝혀냈던 그러한 과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억압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죽고 나서 거의 뭐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교황청에서 사과를 했다 그러죠. 양심 있는 진짜 그런 학자에게 그러한 당시에 진짜 가택을 연금을 하게 하고 진짜 사이비 이론으로 몰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지식인에 선정이 되고 나서 저도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네, 이 대한민국에서 유학파들이 자신들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해외 생활을 해봤지만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학문이나 철학은 언어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그 학문을 전개내는 것인데, 그들이 과연 얼마나 깊이 있는 그 영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독일어다 그러면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깊은 정신의 세계를 누렸는지 저는 그거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훌륭한 사람이 없었나요? 세종대왕은 없었나요? 예, 뭐 광개토대왕은 없었고 주몽은 없었고, 예?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셨나요? 훌륭한 분들 참 많지 않았습니까? 네. 또 뭐 우리가 뭐 많은 현대 역사에도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외국의 학문만 중요한 것처럼 외국을 쫓아가고 이러한 자세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신지식인으로서 이 MBPA 학문을 창안하고 제가 숱한 고난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 고난이 다 기득권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횡포를. 그래서 지금 장애아동 발달 재활, 이 재활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학문적으로 저랑 많이 논쟁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언제든지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인신공격하지 말고 진짜 학문적으로 학자면 학자 학문으로 토론해야죠. 토론하면은 내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아동 이 발달 재활의 원리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발달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0에서 12개월 발달 특성이 어떤가, 12에서 24개월 발달 특성이 어떤가, 24에서 36개월 발달 특성이 어떤가, 또 48에서 60개월 발달 특성, 60에서 72개월 발달 특성이 어떤가. 저건 제가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 이러한 학교 기관에서 또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이 어린이들을 관찰하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비행기가 됩시다, 비행기, 야 잘했어요, 이런 활동을 유아들은 즐거워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좋아하는데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유치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형태들이, 또 감정의 형태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사들 또 특수교육자들은 일반 아동들, 비장애 아동들의 발달 특성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문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학문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학문과 과학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학문과 과학과 우주의 원리, 자연의 원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서양 학문을 가지고 학문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여러분들은 내가 좁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교육학과, 일반 대학에서는 교육학과인데 대학원에 가면은 더 이걸 전문화시켜요. 그래서 뭐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 중에서도 나는 뭐 유아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좁아졌죠? 또 박사에 가가지고 나는 유아의 심리 중에서도 무의식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더 좁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서양 학문의 한계다. 동양과 서양의 학문이 융합을 해야 돼요. 융합.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장애아동 발달 재활의 원리에서 발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융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융합적으로.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보세요.
서양 학문은 인지치료, 정서치료, 행동치료, 언어치료, 사회성치료 이렇게 분리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저는 이 학문을 하면서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치료를 다 찢어놨지? 예? 왜 서양은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뭐 이렇게 다 찢어놓지? 학사, 석사, 박사로 올라가면 왜 자꾸 깊이만 들어가지? 예? 좁게 깊이 들어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우리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이 심리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굉장히 연관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연관성. 서양인들은 굉장히 구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정서 기억이 기초 영역인 거예요. 인간의 심리에. 이것이 언어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중간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속에 기억이 있죠. 인지가 있죠. 정서가 있는 거예요. 행동 속에 인지가 있고 기억이 있고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언어와 행동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회성으로. 그래서 인지정서 기억이 언어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가장 큰 입장에서는 사회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상위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같은 영역으로 봐서 인지치료, 정서치료, 사회성치료, 언어치료, 행동치료, 사회성 치료하려면은 언어와 행동이 같이 문제가 돼야 되고 언어와 행동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지정서 기억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섭리를 알게 돼요. 섭리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법칙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이 만율력의 법칙,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중력과 만율력의 법칙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은하계가 이 중력을 중심으로 또 만율력의 법칙을 통해서 돌고 있는 우주의 법칙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원리와 자연의 원리와 철학과 과학은 다 하나로 원래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서양 학문들이 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구분해 놓은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갔을 때 보다 깊은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선현들은 어떤 스승님 밑에서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뭐 학사니 석사니 박사니 해가지고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주네 안 주네 석사학위를 주네 안 주네 하면서 여기서 각종 비리가 드러나고 뭐 요즘에 입학 비리 같은 거 드러나죠. 예, 이런 거 보세요. 예, 진정한 양심 있는 학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양심, 학문을 하면 할수록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속인다, 다른 사람을 억압한다, 오만해진다, 그러면은 그건 학자가 아닌 거죠. 네, 종교도 똑같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영성이 높아질수록 양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 학문도 양심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종교도 양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바를 정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바르게 정치를 하는 거죠. 바르게 통치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졌는데 그러면은 바르게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 정치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양심을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 황금 만능주의, 학벌주의, 출세 제일주의, 또 외모 지상주의로 흐르면서 가치를 다 상실해 버리고 인간이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이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발달 재활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집필한 책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극복을 위하여 엄마 아빠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썼던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심도 있는 보수교육 또는 여러분들의 뭔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교육적 의미에서 지금 강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계속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